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137쪽부터 이제 139쪽까지 엘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ERG 이론인데 138쪽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죠. 자, 첫째, 엘더퍼의 ERG 이론은 존재, existence의 E, 그 다음에 관계, 자, relatedness라고 표현해요. 그냥 R, 그 다음에 성장, growth,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G를 합해서 ER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를 3단계로 좀 이렇게 개편한 거예요. 자, 존재 욕구는 이제 생리 욕구, 안전 욕구 같은 거고요. 관계 욕구는 내가 이제 사회적 욕구와 그 존경의 욕구와 좀 이게 유사하고요. 성장의 욕구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쪽에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존재, 관계, 그 다음에 성장 욕구, 이건 이제 층위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엘더퍼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139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그보다 낮은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퇴행가설, 퇴행 이론, 자, 퇴행 접근법을 주장합니다.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욕구 단계가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 엘더퍼의 ERG 이론은 올라가기도 하지만 올라가지 못할 때 정체되거나 정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성장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거나 노력을 해도 뭔가 안 되면 관계의 욕구에 더 비중을 두고, 자, 관계의 욕구가 뭔가 잘못된다면 자, 존재의 욕구로 또 한층 내려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엘더퍼의 ERG 이론은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질적인 모습을 욕구 단계로 간소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엘더퍼의 ERG 이론이 가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인 인간의 어떤 그 욕구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바로 아래의 욕구인 관계의 욕구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도 하고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나는 성장의 욕구를 원래 추구하던 사람이 어떤 사정 때문에 관계의 욕구에 좀 이렇게 퇴행하게 되고, 관계의 욕구에서도 어떤 사정 때문에 존재의 욕구로 퇴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 인간사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슬로우하고 엘더퍼의 이론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에 허즈버그의 두 가지 요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140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불만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스트레스의 개념이죠. 자, 물리적, 사회적 박탈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반면 직무 만족과 관계 있는 요인은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욕구로부터 생긴 것이다. 자, 사람들이 불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 불만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욕구를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위생. 자, 이 위생이라는 거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을 좀 깨끗하게 치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140쪽의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자,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을 동기 요인.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 요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허즈버그 이론을 제가 좀 대학생 때 이해를 할 때는 그냥 좀 무턱대고 외운 경향이 있죠. 위생 요인은 불만족에 관련된 거, 동기 요인은 만족에 관련된 건데, 자, 이 위생 요인에 관련된 거는 작업 조건에 관련된 그 불만족스러움. 컴퓨터가 마음에 안 들어, 뭐 프린터가 마음에 안 들어, 스캐너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지금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휴대폰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뭐 이런 것 등등. 이 불만족의 요인은 상당히 많아요. 자, 동기 요인은 내적인 거. 아, 내가 이걸 좀 더 잘해보고 싶어, 더 예쁘게, 또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허즈버그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생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조직 구성원을 관리하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140쪽의 세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위생 요인은
자,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환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개선하면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불만족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만족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강의자를 그냥 이게 수직선 하나 그어놓고 중간에 0을 써놨어요. 0을 써놓은 이유가 나는 지금 별로야. 뭔가 마이너스 100 정도의 그 불만족한 위생 요인이 있어 상태야.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또는 조직에서 제거를 해줬어요. 없애줬어요. 자, 마이너스 100에서 그렇다고 0을 지나서 플러스 100으로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 내가 올해는 마이너스 100이었는데 굉장히 불만족스러웠는데 그래도 뭐 내년 뭐 1년 지나니까 뭐 이것저것 바꿔줘가지고 마이너스 50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것저것 바꿔줘가지고 0까지 왔어. 근데 0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동기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은 그 산업 안전,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은 아, 작업 조건이 안 좋고 뭐가 불편하고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아요.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 제가 어렸을 때는 헬멧을 제대로 쓰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내가 설마 나만 좀 조심하면 뭐 안 다치겠지. 근데 이 건설 토목 현장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본인은 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죠. 자,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불만족. 야, 이것도 좀 바꿔야 되고 이것도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이거 좀 바꿔. 이거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 불만족스러운 위생 요인들을 전부 다 개선을 해 나가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것이 그대로 그 개인 구성원의 동기 요인, 만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 141쪽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잖아요. 자, 위생 요인은 환경적 차원의 것들이고 동기 요인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현실적인 이론이긴 한데 그 141쪽에 아래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첫째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요인을 불만에만 작용하는 거냐, 만족에만 작용하는 거냐, 이게 표에 적혀 있듯이 이게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서 위생 요인은 뭐다, 동기 요인은 뭐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허즈버그의 이 요인처럼 그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을 구분해 가지고 위생 요인을 제거하고 동기 요인을 좀 올리자는 차원의 논의를 한 거는 굉장히 저는 이거 높게 제가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42쪽에 이제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인데요. 자, 이거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142쪽이요. 성취 욕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는데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 이 맥클랜드의 이제 관찰입니다. 자,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너무 쉬운 목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정하려고 그래요. 좀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취 욕구를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권력의 욕구, 그러니까 친교의 욕구는 나의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매슬로우의 이제 그 소속감, 사회적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권력의 욕구를 존경의 욕구하고 좀 연관을 지으면 돼요, 이게. 그런데 이 성취동기 이론에서의 권력 욕구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승진을 해서 뭘 할 거야. 권한을 행사할 거야. 권위를 가지고 싶어.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욕구의 개념인데, 이 성취동기 이론에서 이제 그 가장 관심을 두는 거는 이미 단어가 나와 있죠. 성취동기 이론이기 때문에 성취하는 욕구를 키우는데 주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143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이제 맥클랜드의 이 성취동기 이론은 기업가적 행동이 요구되는 사업 초기, 창업 초기에 어떤 사장님들, 뭐 일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뭐 스타트업 이런 분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건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고, 의욕적으로 내가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몰아붙여서
굉장히 강한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죠. 모든 일을요. 자, 그래서 맥클랜드 성취 동기 이론도 우리 주변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나는 반드시 얼마 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성취 욕구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뭐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학교든지 누구든지 그런 쪽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144쪽에 이제 동기지수라는 그 결과를 두고 나름대로의 이제 그 공식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자, 들어보면 아실만한 얘기들이요. 자, 기술성. 자, 여기서 말하는 기술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무 정체성.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직무 정체성. 그 다음에 직무의 중요성. 자, 이게 뭐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은 내가 잘못하면 우리 조직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중요성. 자, 그 다음에 자율성. 그리고 환류. 이 환류라는 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공식화 된다고 하면은, 자, 144쪽에 있는 잠재적 동기지수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건데, 결국은 145쪽의 그림처럼 나타나는 거죠. 자, 잠재적 동기지수 이 지수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자, 내가 이 일은 나한테 더 의미가 있어. 자, 지금 145쪽에 그림하는 겁니다. 중간 그림이요. 난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더 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일을 해보니까 뭐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어. 아니면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도형에다가 화살표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한 번쯤 계산해 보고 싶었다는 게 해크맨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동기부여를 계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내용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과정 이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